네, CVC까지 털렸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롯데카드 297만 명이 털렸다. 28만 명은 비번, 비밀번호와 CVC 카드 뒤에 있는 세 자릿수 최종 결제하기 전에 번호 넣으세요라는 그 번호, CVC 번호까지 다 유출이 됐다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이게 얼마큼 털렸는지 사실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오늘 오후에 있을 롯데카드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롯데카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총 회원 규모는 297만 명입니다.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 명입니다. 유출 정보의 범위는 온라인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네, 어제 이 최종 유출이 얼마큼 됐고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도로 숙여서 이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도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중에서 롯데카드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네. 네. 유출 됐습니까? 저도 그 어제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네. 다행히 제 카드는 유출이 되지는 않았다. 아, 다행입니다. 일단 유출이 안 된 이 한 300만 명에 속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신 건데 유출이 지금 297만 명, 거의 300만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출 현황을 좀 잠깐 보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출 현황. 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좀 볼게요. 가장 많은 222만 명은 카드 번호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47만 명은 카드 번호, 온라인 결제 정보, 여기에 고객 정보, 여기서 고객 정보라고 하면 뭐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이제 28만 명, 논란의 28만 명, 네, 28만 명에 대해서는 카드 번호 여기 4개 자리, 고객 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하고 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유효기간도 같이 털렸고요. 그리고 CVC가 대체 뭐야? 뭔데 CVC야, PBC야, 뭐야? 할 수 있는데 CVC 바로 카드 뒷면에 보면 결제할 때 가장 마지막에 카드 뒷면에 CVC 번호 3자리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이거죠. 요 뒤에 요 자리, 요걸 입력하면 이제 결제가 최종 완료가 되는 건데 요 번호까지도 완전히 털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28만 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외에서 결제 문자가 띠링하고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카드 재발급만 받으면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콜센터하고 원활한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콜센터도 계속 통화 중이라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얼마든지 결제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롯데카드에서는 28명, CVC라든지 이런 뒤에 28만 공개된 명. 게 28만 명이 네.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28만이 아니에요. 75만 명입니다. 47만 명이 더 있어요. 네. 카드 번호하고 온라인 결제 정보, 고객 정보, 주민등록 번호까지 공개된 게 47만이니까 네. 28만하고 47만을 더하면 75만 명이 지금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롯데카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의 핵심은 소비자 금융 정보 보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사태가 일어난 게 해커가 침입한 게 지난 8월 12일입니다. 네. 근데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처음에는 뭐 1몇 기가바이트라더니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200 이상 뭐 된다고 하잖아요. 노출된 게. 그럴 정도로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MBK라는 사모펀드가 6년 전에 롯데그룹으로부터 인수했거든요. 지금 롯데쇼핑이 지분이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 가치를 늘려서 팔는 데만 이
중시했지 정말 금융업의 본질인 소비자 금융정보보호 이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문제가 늑장 대응. 한 달 넘도록 지금도 손을 못 쓰고 있다. 네. 또 하나는 한심한 대응이죠. 지금 뭐 소비자들, 피해자들 연회비 면제해 주겠다. 피해 보상해 주겠다. 뭐 10개월 할부로 뭐 해주겠다. 이거는 누구 소비자, 화난 소비자를 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대표가 어제 사과하면서 연말까지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걸 검토하겠다. 누구를 더 화를 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롯데카드에 대해서 정말 엄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롯데카드가 좀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미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좀 미흡해 보인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대표가 사퇴를 하겠다도 아니고 사퇴하는 걸 또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윤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롯데카드 임원진 다 일괄 90도로 숙여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고개 숙인 롯데카드 임원진 2차 피해 포함해서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피해 전액 보상, 2차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이거 다 전액 보상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뭘 내놨느냐 보상안으로 같이 보시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 보상 그리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 대해서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재발급 최우선 대상자인 그 아까 말한 28만 명 CVC까지 다 공개된 사람들에 대해선 재발급할 때 차년도 연회비 면제 그리고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뭐 유출은 되지 않으셨습니다만 사실 됐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사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저걸 준다고 해서 네. 그 지금의 불안감이 해소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언제 이게 앞으로 또 이제 그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걸로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입막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게 과연 이제 합당한 조치인지도 의문이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소비자에 대한 뭐 구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다는 게 이제 우선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뭔가 이제 그런 뭐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지 저렇게 뭐 일괄적으로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이런 보상안들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지 자체가 좀 의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최 교수님, 최창일 교수님 보면 여기에요.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 면제. 연회비 면제는 보통 카드 발급하세요. 연회비 면제해드립니다라고 할 때 마케팅 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어제 그런 댓글 봤거든요. 10개월 무이자 할부입니다. 아니 그럼 정보 유출됐는데 더 쓰란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언뜻 저 기사를 봤는데 네. 전 좀 황당한 얘기 같더라고요. 이번 상황을 이게 처리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보상안인 것 같아요. 아니 무이자 할부라는 이게 또 물건을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롯데카드로. 어떻게 저런 거를 보상 아니라고 내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연회비 면제도 마찬가지고. 전 너냐 우리 항상 듣는 얘기예요. 카드 저기 사라고 카드 이제 발급 받으라고 하면서 듣는 얘기들인데 저기 참 걱정이 지금 롯데카드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나카드, 우리카드 뭐 카드가 많잖아요. 삼성카드, 네. 현대카드 뭐 카드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카드사는 다 괜찮은 건지 지난번에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통신사 이동통신사 번호도 유출돼서 해킹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서 이게 아무리 보완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꾸 뚫리고 해킹이 되고 이러는 건데 털리고 이러는 건데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른바 IT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야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만 저걸 총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지금 저 롯데카드의 저런 대책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 전혀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저게 이 털린 피해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네. 아까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갑자기 뭐가 와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주민등록번호하고 털려요. CVC까지 또 다 유출됐고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거 완전히 자기 자신이 노출된 거거든요. 아무리 현대사회라는 게 이른바 원형 감옥에 의해서 감시된 사회를 하더라도 당장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다 털리는 거라서 저건 이번에 차제 여러 개 자꾸만 저런 게 나오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체로 완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아니 불과 며칠 전에 또 털렸다고 그러더니 또 털리고 또 털리고 8월에만 벌써 네 번째야. 4월에도 있었고 6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접 좀 나서서 뭔가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뭐 대안이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한 800억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유출된 사람들이 297만이거든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치면 집단소송 들어간다 그러면 10,000원씩만 청구해도 297억. 3만 원씩 청구하면 과징금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좀 곤란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기업에도 또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 이제 그동안의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를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그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 사실 해커가 이제 그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동통신사의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상황이기는 하고 이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이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안 관련해서 어쨌든 카드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또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카드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당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책임을 또 이제 좀 제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말씀하시는 그 뭐 소비자들이 얼마 청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인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었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네. 책임을 조금 제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를 조금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완전히 다 지금 조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때문에 롯데카드 입장에서는 한다고 최선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법정으로 간다 그러면 그분이 좀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 재판부도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손해배상도 손해배상인데 이미 정보는 유출이 됐죠.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며칠 뒤에 알고 보니까 더 있었네요. 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그게 더 걱정된다. 반복되는 이런 일들 정말 이젠 끝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